근데 이제 그럼 코팅 와이어를 저런 식으로 지그를 쓰지 않고 저런 클립 쓰지 않고 내가 그냥 직접 좀 써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그냥 저기 이건 좀 약간 스킬이 있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건데 마이크로 브러쉬 있습니다. 마이크로 브러쉬에 그 저기 브러쉬 헤드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미리 이 치아면에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하고 마킹한 데다가 레진을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걸 눌러서 이미 슬롯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좀 큰 슬롯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슬롯을 만들고 그리고 그 큐어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슬롯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코팅 와이어를 집어넣고 다시 레진을 올리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그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브러쉬나 요거보다 더 좀 파인한 무슨 인스트루먼트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놓고 하게 되면 역시 동일한 그런 클리어런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워시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땡기게 되면 저런 식으로 와이어가 빠져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와이어가 가늘기 때문에 보통 008은 좀 뭐라 그러나 페인에 민감한 사람, 아주 어린아이, 뭐 작은 힘에도 쉽게 반응하는 그런 친구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일드한 케이스, 12한 경우에는 이제 010 정도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벨로드롬 와이어는 이제 설치기에 놓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고정을 하냐. 저 스킬한 사람은 A클립 그냥 쓰고서 이렇게 저기 뭡니까. 덴탈 플러스 이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고 싶다면 스틱스라고 하는 끈끈이 주걱 같은 그런 풀이 있죠. 이거 뭐 인레이 바디 같은 거 이렇게 트랜스퍼 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요 끝이 굉장히 스티크하니까 그런 걸 좀 잘라가지고 미리 놓고 와이어 올려 넣어도 안정적으로 해놓고 작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그 대신 이제 잘 붙이지 않으면 이 끈끈이에 코팅 물질이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처음에 붙여놨을 때 네, 떨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벨로드롬 와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년에 KALO에 가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왜 벨로드롬 와이어를 내가 만들었느냐? 그냥 라운드 와이어로 그 당시 했는데 왜 굳이 벨로드롬 와이어를 왜 만들었을까? 이제 라운드 와이어로만 써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와이어를 가지고 쓴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래도 요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식으로 좀 투 와이어 시스템으로 가지고 해가지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끝을 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전에는 튜브를 썼었습니다. 튜브를 쓰고 게이닝을 할 때 아까 그 블럭아웃 된 레터럴 인사이저 했을 때처럼 이런 걸 이제 썼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게이닝을 하고 라인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하여튼 시리ン지 튜브부터 시작해서 안 써본 게 없는데 이게 다 붙이는 과정이 번거롭고요. 튜브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그 홀이 막힐까 봐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히면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기도 하고 해서 스페이스 게이닝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이제 로테이션 컨트롤하고 결국은 이렇게 라인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크라우딩이 심했던 곳에 얼라인이 이루어지니까 블랙 트라이앵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때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레진으로 뭐 빌드업을 해드리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드렸어요. 2015년 12월, 2016년 1월, 한 달 지나서죠. 그리고 2015년 5월이니까 뭐 거의 한 1년 좀 지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까지 잘 지냈고요. 얼라이먼트 잘 돼 있었습니다. 7월까지 잘 돼 있었고요. 네, 잘 돼 있었고 7월까지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 이게 6월까지 잘 돼 있었는데 12월에 이렇게 앞니에 스페이싱이 생깁니다. 이게 라운드 와이어니까 그리고 라운드 와이어 이게 동그랗잖아요. 아치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 이런 스페이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대개 이런 스페이싱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커팅을 해주면 이렇게 싹 오그라들어서 해결이 되고 또 이렇게 일라스틱으로 살짝 당겨주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라운드 와이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이런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납작한 와이어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 와이어를 설계하게 된 것이죠. 플레이트 와이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와이어를 누른 겁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만든 거죠. 납작하게 눌렀을 때 로드 디프렉션 웨이트를 보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힘이 약해가지고 페인이 좀 적게 환자들에게 권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때 만들면서 카퍼나이 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퍼나이 타일을 보시면 실온에서는 막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구강 내 온도에 들어가면 저렇게 쫙 펴집니다. 그래서 작업이 수월하고 라이트 포스로 전치부 치아 이동을 충분히 커렉션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것을 만들었고 플레이트 와이어를 이제 어디에 처음 써봤냐 하면 이런 식으로 6번, 7번, 7번이 저렇게 링구알로 쓰러져 있을 때 모델상에서 보면 이렇게 링구알 티핑이 심하죠. 그럴 때 그냥 바깥쪽에다가 그냥 붙여만 줬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바깥쪽에 붙였더니 금방 이렇게 라인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려면 아무래도 뭐 대합치 교합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교합을 피해서 최대한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아래는 가능하면 낮은 곳에 위치시켜서 실제로 링구아 레비아 바깥쪽으로 얼라이먼트 될 수 있도록 납작한 와이어니까요.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 보면 화학전치부 이렇게 시비어한 진지바 그 리세션이 와 있죠. 레비알 코티칼 플레이트는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루트는 그래도 비교적 인텍트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본드드 리테이너를 디폼이 되면 변형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링구알로 쓰러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 와이어를 바깥쪽에 붙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진적으로 스페이스 게이닝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웬만큼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좀 라인업을 시키고 요때까지는 요거는 반대쪽은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본드드 리테이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업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벨로드론 와이어를 붙이게 됩니다. 벨로드론 와이어를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두 개의 와이어만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한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니 부분 교정에는 더 이상 뭐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이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이게 블럭아웃된 소구치니까 되게 이거 발치하고 이거 이렇게 당겨서 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 제가 나이 든 환자에서 가능하면 뭐 나이가 많은 환자는 아닌데 이 소구치 4번을 빼는 것이 낫지 5번을 빼면 4번과 6번 사이에 본 로스가 오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치주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4번을 빼고 5번을 바깥쪽으로 해서 6번과 5번 대구치와 소구치의 인터프록시말 본 레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4번을 빼고 5번을 바깥쪽으로 끌어내는 것을 이제 치료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플레이트 와이어입니다. 플레이트 와이어를 이렇게 3번하고 6번에다 하고 요것만 이제 로프 타이식으로 해서 소구치를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게 금방 끌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견치를 이렇게 하고 견치까지 해놓고 견치만 가면 뭐하니까 이제 파워체인으로 이제 파워체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약한 힘을 릴리즈하는 일라스틱인데 그 일라스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된 다음에 벨로드로 와이어를 붙여줍니다. 벨로드로 와이어가 이렇게 라인업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소구치는 더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견치가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환자는 이제 조 시프트가 있는 환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방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클래스 2 릴레이션십이고 소구치가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이 됐는데 보시면 이 견치가 대합치하고 이런 식의 교합을 가지고 있어요. 소구치에 닿습니다. 물론 이제 소구치가 안으로 좀 들어가야 이쪽에 견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구치는 조금씩 그 오일을 좀 해가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블럭아웃된 소구치를 하더라도 아주 쉽게 얼라이먼트 레벨링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플레이트 와이어가 굉장히 라이트한 풀스로 이렇게 커렉션을 해주니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치료 전과 후를 지금 아직도 뭐 치료 중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쉽게 플레이트 와이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벨로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트랙 경기장을 벨로드롬 경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땄다고 해서 이제 벨로드롬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거의 반영구적인 건데 뭐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뭐 만약에 뭐 변형이 좀 의심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뭐 본인이 원하시는 거 또 환자가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외유를 간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걸 그냥 넣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뭐 스테인리스 스틸 멀티 스트랜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주 내원하는 환자들은 1년에 한두 번 내오는 환자들은 그냥 붙여놓고 관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클리네이션을 한 30도에서 40도 정도로 해놓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플레이트 와이어를
거기에다가 인클리네이션을 부여한 것이 벨로드롬 와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본 아이타이니까 이렇게 크라우딩이 있을 때도 아주 밴딩이 수월하게 돼서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구부러지는 대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달, 뭐, 그리고 이제 뭐 몇 개월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만 놓고 기다리면 그냥 온라인 이거 리테이너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붙여놓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잘못 붙이면 또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드롬 와이어는 이제 그 와이어라고 하는 벨로드롬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 특허 출원이 되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와의 카탈로그는 요거 스캔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드롬 와이어만 가지고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라우딩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설축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원 바이 원, 그러니까 하나씩 두 개만 먼저 하고 원 바이 원 어플리케이션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여기가 오히려 다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부착할 때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그 부분만 레진을 제거하시고요. 액상 코팅제를 이렇게 마이크로 브러쉬에다가 바릅니다. 액상 코팅제를 이렇게 바르시고 레진을 붙이고 예, 그 나머지는 뭐 아까 벨로드롬 와이어 작업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예, 액상 코팅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상품명은 의료기기를 어떻게 e-세퍼레이터라고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해놓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보시면 됩니다.